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 대한 소식인데요. ISM 제조업 지수가 확장 국면을 지속했지만 이번 질병으로 인해서 성장 추이는 약간의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신규 부양책 논의가 이번에 나왔는데 공화당 상원 의원과 면담을 요청을 했으며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부양책 기금에 따른 이번 규모에서 수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금액에 대한 추이의 실제 결과값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소식인데요. 보게 되면 경기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 수요 측면에서는 약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해외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내수 동력에 대한 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소식 또한 PMI가 좀 많이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직계 측은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정부의 긴급 사태 선언으로 인구의 이동도 줄어들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도 약간의 불편함도 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는 당연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위축으로 인해서 이 정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소식 중에 하나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이제 결집된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톱과 AMC와 같은 주식에 이어서 기금속, 비트코인 여기에 이제 은까지 들어가서 그만큼 많은 급등을 이루어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개미들에 대한 생각이 옛날에는 제각각이었는데 이번에 SNS 쪽에 대한 트래픽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많이 생겼고 재택근무의 최고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을 마치면 되는 거예요. 할당량만 맞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집중을 해서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만큼 집중력이 좋았고 그 화력이 상당히 이렇게 그 시간 안에 또 잘 결집된 포인트도 이번 질병 사태에 좀 효과를 부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이번 활동에서 또 재미난 부분은 개미에 있어서 그렇게 집결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의아하게 잘 결집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만큼 SNS에 대한 그런 결집에 있는 리더자에 대한 역할도 상당히 좀 영향을 끼쳤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썩 비트코인도 나쁘진 않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큰 조정 없이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네,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5%가 넘는 김치 프리미엄의 상투에 대한 신호이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뭐 오랫동안 저랑 같이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알 겁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갭을 많이 띄워가지고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A라는 거래소와 B라는 거래소, C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B, C는 다 해외 거래소이고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한 거래소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그게 프리미엄이 붙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프리미엄이 붙냐 아니면 역프가 붙냐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역프일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었을 때는 한 템포 쉼표를 찍는 형태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17년도 때부터 21년 동안 데이터를 뽑아 보았는데 이때 동안 곧 5%가 넘었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피해가자.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BM의 블록체인 사업부 사실상 와해했고 개발자 10%밖에 남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기간에 대한 성과가 약간 좀 부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좀 했고 오히려 다른 사업을 좀 많이 집중을 했죠. 그 부분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IBM에 대한 주가 추이가 어떠냐면 나머지 건 다 가는데 얘 것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바지 사장들은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좀 보여주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자꾸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는 실정에서 저는 듬직한 인물을 하나 얻었다. 우리한테는 듬직한 인물을 얻었다. 그것도 홍보 담당자, 메인 간파스타급으로 얼굴 마담이 이번에 대규모로 좀 많이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형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오스의 댄라이머 그리고 그 뒤에 또 몇 명이 또 이 시장에 있어서 약간 좀 많이 이탈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종자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좀 아쉽고 오히려 약간 거래량에 대한 또 영향을 또 받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했지만 오히려 또 대형 스타급이 이렇게 또 언급을 해 줌으로써 저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중금리 대출 확대 하반기 IPO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 IPO를 하기 위해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업비트와 나중에는 분명히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도 분명히 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K뱅크에서 이렇게 손을 잡았지만 언제든지 라이센스는 변동할 수는 있겠죠. 현재까지로는 정부한테 입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 카뱅과 K뱅크에 대한 격차는 엄청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서 좀 격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숨은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중금리 대출 확대라고 했어요. 확대는 해주지만 되게 웃긴 게 신용 등급이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신용 등급이 좋았던 사람들은 이 중금리 대출 부분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신용이 좋으니까 더 많은 대출을 빌리고 더 저렴한 금리로 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요새 좀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금리를 오히려 중상위층들은 더 올려받고 오히려 소득 하위계층은 더 낮춰준다라고 해요. 신용등급이 더 낮은 사람한테 좀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왜 신용등급을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크라켄이 체인링크를 통해서 디파이 앱에 암호화폐 현물 가격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스위스유에서 블록체인 법안 1단계를 발의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핀마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형태에서 보게 되면 디지털 자산 거래법 합법성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겠는데요. 뭐 스위스 쪽은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려고 할 것입니다. CBDC가 하나라도 만약에 국가에서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이 스위스 쪽은 당연히 그렇게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법안을 빨리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임명성이 보여져 있는 거에 있는 돈을 최대한 스위스 쪽에서 빨아 제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코트라 자료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GDP의 11%, 스위스 조세 수입의 13%, 전체 고용의 5.5%를 차지하는 중요한 금융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CBDC를 하게 되면 모두 다 투명할 것 같다라는 그런 아주 이상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똑똑한 부자들은 내 돈 다 털리게끔 내버려 두진 않죠. 그러니까 스위스나 이렇게 탈세로 인해서 돈을 수수료로 인한 먹고 사는 그런 동네들이 분명히 해당 지갑을 열심히 지금 완성 단계까지 갔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미 완성화가 돼서 이미 코인을 받아주고 있는 실정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스위스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화폐에 대한 언급이 최근에 TVN에서도 언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 홍대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통화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만약에 이게 디지털 화폐로 가게 되면 또 이 화폐가 바뀌는 시점에 누군가는 엄청난 수익을 낼 거다. 그런 걸 잘 분석을 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되게 좋은 상품이 보이고 좋은 수익도 챙겨 먹을 수 있으니 우리 좀 공부를 같이 해보자. 디지털 화폐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놨던 방송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끝나진 않았죠. 그래서 제가 코인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통화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산적 관점으로 보면 조금은 이해관계도가 조금은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각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테더가 또 신규 발행을 트론으로 또 해줬습니다. 최근에 트론으로 좀 많이 찍어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시장은 이번 추세는 약간의 조정은 좀 적을 거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냐. 그리고 USDC 시총이 2021년도 들어와서 또 5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스케일 GBTC 신탁 자산 보유량이 390BTC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어, 뭐 저번 달 대비보다는 좀 약하죠. 네. 그리고 저저번 달 정도도 좀 약합니다. 요새는 좀 증가하는 추이가 약간의 더디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레스케일의 세타 투자 신탁이 추가 등록되면서 세타에 대한 관심도가 좀 뜨거웠고요. 그리고 싸이월드의 새로운 암호화폐 발행 예정, 클린과 교환 검토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저번에도 모 유튜버에서 뭐 플레이 코인을 많이 밀고 싸이월드 코인을 또 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둘 다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력에 있는 사업 자체가 워낙 비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저조하다 라고 해서 하지 마시라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가 다수 기업의 CEO의 비트코인 교육 활동으로 참여하겠다. 본인이 뭐 강사나 강의나 그런 캠페인에 참여를 해서 많이 알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요새 적극적으로 알림이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본질보다는 진짜 거의 어떻게 보면은 신탁사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많은 홍보맨 역할로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베팅 사이트의 500.com이 채굴 장비 5,900대를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베팅 사이트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베팅입니다. 롱숏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베팅하는 그런 거에 대한 상품 하나를 따로 만들 수도 있겠고, 오히려 이 베팅 사이트에서 또 다른 형태로도 비트코인을 또 장비를 추가 구매했다라는 거는 또 비트코인으로 주겠다라는 또 이벤트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 베팅 사이트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일정 어느 정도 채굴기를 지금 확보하고 계속 그렇다라는 것은 조만간에 이 회사도 상장하려고 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코드에서 또 재미난 소식이 나온 게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2021년도에 세계 각국의 신규 사용자가 대폭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보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게 크라켄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신규 등록자 수가 전주 대비 1000%나 증가를 했다. 그리고 바이낸스 측에서도 거의 우리가 출금 정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서버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약간의 신규가 많이 들어와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서버 관리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잘 안 해놨던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보면 뭐 증권사 MTS 증권 부분도 보게 되면 하루에 이용자 수를 예를 들어서 500명만 쓸 수 있게끔 할당치를 해놨다고 하면 500명이 넘어가면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삼성증권이 좀 잘 터집니다. 조금 돈 좀 많이 좀 쓰지. 원가 절감을 인해서. 그리고 이 클라우드 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버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더 그런 현상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버 쓰는 임대비도 꽤 비싸거든요. 또 여기에서 또 재미난 부분은 글래스노드에서 원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보유하는 주소수도 최고 3,400만에 이런 것으로 나타나져 있고, 그래프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머스크 발에 있었던 29일에는 하루 주소수가 60만 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의 말 한마디, 부자 랭킹 순위, 그리고 인지도, 스타급, 그리고 SNS 활동 부분에 대한 또 진성 팬들 이런 거 결합하면 충분히 가능성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결과값이 명확하게 찍히는 출력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 지표도 입금 컨트랙트가 엄청나게 대폭 증가했다는 걸 그래프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도 그만큼 규모가 커졌다. 커진 걸 또 보게 되면 상당히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끄집어 올려놨던 동기부여를 명확하게 해줬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덱스의 거래량도 최고치까지 나와준 부분은 뭐 디파이 때문에 덱스까지 성장을 해준 거죠.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거 보면 수압 프로토콜 수압 다 뭔지 아시겠죠? 예, 디파이로 인해서 덱스가 활성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 조금 길어집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그레이스케일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좀 중심적 있게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보게 되면 총 5개 코인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시 상품을 출시를 했다. 여기서 프리미엄은 주식의 프리미엄이다.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비트코인의 경우 1비트코인을 소유하면 1000GBTC를 받을 수가 있게 되며, 그레이스케일은 기관에게만 주식 판매를 가능하게 되며, 락업 기간이 해제가 되면 일반 투자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이고 판매할 수 있는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그리고 또다시 BTC에 현물로 매수해서 다시 GBTC로 받게 되는데, 이걸 반복하면서 기관은 이익을 창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에 폭등하는 주요 이유다. 참고로 2월 3일날 GBTC의 락업이 해제되는 날인데, 과거에 몇 년간 락업 해제 후 2주 동안 비트코인이 가격이 폭등했던 부분이 있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판매했던 걸 다시 살려고 하겠죠. 근데 당연히 저라도 다시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많은 수익을 챙겨줬잖아요.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되게 이것도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쌍생연대기금 융가, 한국은행 납입금, 가상자산 양도세 재원을 검토하겠다. 2월 국회 통과 목표로 당론 추진 예정이다. 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인상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요새 이번 질병 사태로 이런 생계비나 임대료에 대한 자영업자들이 거의 다 힘들어지니까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기금이나 뭐 그리고 뭐 직장에서 실업자가 되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사회보장제도의 기금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데 취지는 좋은데 글쎄요, 뭐 이게 얼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만약에 나와주면 저도 좋겠지만 이때까지 정치인들의 보여줬던 거에 따른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커트를 하고 맹점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상자산 부과하지 않기로 한 양도소득세 20% 재원도 사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시기를 22년도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왜 앞당기는 거론을 할까요? 예, 비트코인의 지금의 가격, 이더리움의 지금의 가격, 알트코인의 지금의 올라왔던 가격들을 보면 너희도 돈 많이 벌었잖아.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주식 이야기는 없습니다. 되게 마음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왜 주식은 단결심으로 인해서 거의 요새 800만이 넘게 하니까 이걸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 이야기는 쏙 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주식에다가 할 수 있는 걸 못하니까는 부가가치세나 이런 거를 자꾸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이야기 없어요. 여기 보면 되게 웃기죠. 재밌습니다.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댓글을 보면은 되게 웃겨요. 사기라고 해서 수천만 원 잃었는데 그때 세금 낼 테니 정상적으로 거래만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다가 세금을 그냥 급하니까 갖다 쓰겠다. 뭐 이런 거죠. 뭐 대출도 아니고 세금이 대출도 아니고 뭐 갖다 쓰고 다시 메꿔줄 것도 아니고 재혼을 그렇다고 해서 빨리 뭐 제도권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이건 엄연히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자기네 편들이니까 또 이것도 쉽진 않겠죠. 아무튼 이게 좀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와 헤지펀드 전제 다음 무대는 암호화폐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연속적으로 될 것인지는 저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SNS 레딧에서 한번 뭉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우리는 뭉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이번에 보았고 그럼 이 레딧에 대한 이용자 수나 다른 SNS도 그런 단합심을 잘 모여서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매도 세력을 다 죽여버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이게 나올지는 우리들도 2차가 언제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총알이 채워지는 시점은 아무래도 아시아 쪽은 춘절이 지나고 나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춘절 이후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숨은 의미는 개미가 이겼다라는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2차, 3차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을 우리는 좀 보았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플 반토막 나는데 팔지도 못하고 거래소 목통에 사용자 발 동동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에 1시간 이상 빗썸 접속이 오류가 발생을 했다. 근데 급격한 시세 변동이 나왔는데 뭐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다 라는 거죠.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국내 정보가 우리한테 도와주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 거래소를 쓰시길 당부드리며 그리고 BSN에 대한 소식입니다. 보게 되면 이번에 BSN의 IRISnet 테크 기반의 새로운 블록체인을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따른 런칭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기대감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인터체인 쪽에서 그나마 폴카닷 대비보다 좀 더 저렴한 거 코스모스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스텔라가 USDC 달러 전환 기능에 추가 내용 링크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USDC에 이렇게 스텔라가 떡하니 있다 라는 거. 그래서 긴 말 안 한다. 사진 봐라. 그리고 이거 USDC
서클 쪽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얼마만큼 찍어낼 거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요거는 이야기를 했으니 넘어가고, 그리고 스위스 증권거래소에서 폴카닷이 ETP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더 블록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재민이가 최대 7.4% 수익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욕을 포함한 50개 주에서 모두 제공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유니스왑과 이런 거에 대한 디파이 코인을 포함을 해서 지원하는 26개 암호화 자산을 모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26개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3% 내외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네,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만 준비를 했고요. 오늘 내용 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국내 정부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급할 때만 이렇게 아쉬운 소리 팍팍 내고, 우리가 분명히 이 시장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묵삽을 했었을 때는 언제고,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단합을 또 모아서 주식만큼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만큼 인원의 단합심을 보여줘서 국내에서도 코인만큼에 대한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큼은 줄여 나가게끔 하는 게 우리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 한마디 전달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